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그 사주 플러스에 포스팅된 그 명리학 강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설명을 곁들여가면서 강좌 한번 진행해 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사주 명리학이란, 자,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기로 하죠. 사주 플러스 명리학 강좌입니다. 1. 사주명리학이란 사주팔자 즉 태어난 해와 달, 그리고 날짜와 시간의 간지를 기준으로 사람의 기륭화복을 예측해 보고자 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의 전문 기술직인 잡과 중에 음양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천지, 인으로 분류하며 천은 천문학을 의미하고 지는 지리학으로 풍수지리, 이는 명리학으로 사주팔자에 능통한 자들을 뽑는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왕실에서만 유통되는 학문으로 왕자들의 사주팔자를 모두 꿰뚫고 있어 대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직책이라 영모에 관련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혼례 때 신랑의 사주팔자를 모두 적어 신부집에 보내는 것을 사주단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주단자 서식. 사주단자를 받은 신부집에서는 사주단자를 잘 보관하여 혼수와 함께 보내게 되고 신부는 평생을 잘 간직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2. 명리학의 역사 이어중명서. 사주명리학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유행하던 음양오행서를 기본으로 탄생한 것으로 봅니다. 당나라 때 이어중이 이어중명서라는 운명서적을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당나라에서 유행하는 사주라 하여 당사주로 불려집니다. 여기서 잠깐 당사주의 그 유래 같은 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 명리학의 가장 기본은 주나라 때 낙록자하고 귀국자에 출발한 것으로 보는 게 통설입니다. 그 중에서 그 귀국자에 의해 가지고 나범오행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나범오행을 기초로 해가지고 당사주가 그 이어중이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당사주가 그 당나라에서 들어온 사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고려 말 정도에 들어온 것으로 통상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국시대 말 그 추연이 해가지고 음양과 오행이 결합된 음양오행이란 그런 이론도 탄생하게 되고 또 동한의 순제에 의해 가지고 목성연기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목성연기법이라는 건 보시면은 태양계에 보시면은 태양계가 이제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가장 태양이 너무 작나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가장 가까이에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화성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목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목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태양계라고 부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수성 그죠? 그 다음에 금성 요게 이제 지구가 되고 지구에는 이렇게 달이 또 위성으로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성 그 다음에 목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토성이 있는데 이 목성의 크기가 지구의 몇십 배나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커가지고 이 지구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지구가 여기 한 바퀴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데가 365일이 걸리죠. 365일이 걸리는데 이 목성이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12년이 걸린답니다. 12년이 걸리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고 나서 보면 뭐습니까? 목성은 여기 정도가 있겠죠. 그죠? 또 한 바퀴 돌고 나서 보면 요만큼만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목성을 기준으로 해서 운명을 판단하는 게 목성연기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주 같은 경우에는 연주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이 목성이 기준이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남북조 시대에 그 곽박이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곽박이죠. 곽박. 자, 곽박이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사주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곽박이라는 분한테는 그 상당히 그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살았던 시기는 그 서기 322년 동진의 대장군인 그 왕돈이라는 사람이 자 휘하에 이 곽박이라는 사람을 두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천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참모로 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왕돈이 곽박한테 밭을 갈고 농사 짓는 꿈을 꾸었다면서 그 해몽을 부탁하니까 이 곽박이 그 반역의 모반을 염두에 둔 그 왕돈의 그 심정을 좀 알아보고 그 모반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자기가 하는 일에 가로막는 아니면 그걸 좀 나쁘다고 평하는 이제 그게 화가 난 그 왕돈이 그러면은 내 수명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곽박한테 점을 쳐가지고 알아보라고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곽박은 대답하기를 모반을 한다면은 바로 화가 닥치지만은 철군을 한다면은 장수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그 화가 난 그 왕돈이 곽박한테 그럼 네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쳐보라. 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곽박은 제 수명은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돈이 크게 노해가지고 바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됐거나 참 맞은 거죠, 그죠? 곽박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시신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당도해 보니까 그 집에서는 벌써 관을 짜가지고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곽박이 그 미리 그 자신의 그 죽을 날짜를 알고 서신을 보내가지고 모년 모일 모시에 죽게 되니까 그 까치집이 있는 두 그루 나말에 자신을 좀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까지 남겼다는 자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 한 가지 전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강의 또 한번 진행해 보기로 하죠. 연해자평.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리학은 송나라 시대의 서자평의 이론을 토대로 서대승이 지은 연해자평으로 이루어지며 자평명리학이라고도 합니다. 그 후 명나라의 유배곤이 적천수를 집필하고 이만영은 삼명통회, 청나라 때는 난강망, 공통보감, 자평진전 등이 출간되면서 이론적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삼한국의 명리학.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며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과거 시험에 명과학을 두어 인재 등용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억압으로 인해 1865년 고종 2년에 음양과가 폐지되어 명리학이 역사적으로 단절되는 상황이 됩니다. 명리학으로 과거 시험을 보기도 했지만은 삼성의 그 이병철 씨도 그 삼성에서 그 인재를 등용할 때는 꼭 그 명리학자를 대동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사만세력. 조선시대 목판본 만세력. 조선시대 후반기인 1782년 정조 6년의 관상감에서 만세력을 처음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이 만세력은 국가의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농사의 절기를 정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주팔자를 뽑는 기초가 됩니다. 플러스 만세력. 오명리학 현대사. 해방 이후 각각의 역술인들이 각기 학파를 주창하며 한강의 기적과 더불어 명리학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서적으로는 사주정설, 사주첩경, 명리호강 등이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서적을 재구성한 것에 지나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명리학이 다시 제도권 교육안으로 편입되면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신설되고 각 대학이나 문화단체에서 평생교육으로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는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에 근접하는 학문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봅니다. 공부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 강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지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점차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이렇게 좀 보시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